유방암 환자 수가 지금도 매년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중 다수가 평범한 식습관을 가졌던 분들이라는 점 알고 계셨습니까? 더 충격적인 건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믿고 먹는 음식들이 사실은 유방암을 가장 빠르게 키우는 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방외과 전문의 정진석입니다. 올해로 83세, 환자를 본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며 수천 명의 유방암 환자들과 함께했고, 지금은 유방암 예방과 생활습관 개선 강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주제는 단순히 주의하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올라와 있는 음식 3가지. 바로 그것이 유방암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주범일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특히 이 3가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바로 고급 소고기, 유제품, 그리고 가공육입니다. 제가 오늘 짚어드릴 3가지 음식은 이미 세계보건기구, 미국과 마케, 국내 여러 병원에서도 유방암 발병률과의 연관성을 공식적으로 경고한 바 있는 식품들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다 보면 이 음식들을 어떻게 바꿔야 하고 어떻게 먹어야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도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방송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도 자세히 설명받기 어려운 정보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기회가 내 몸을 살리는 전환점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몸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을 지키는 진짜 정보, 숨겨진 위험을 해부하듯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방암이라는 병은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서 오래도록 조용히 자라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드러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시간 동안 암을 키워주는 연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문제는 몸에 좋을 거라 믿고 먹는 식품들 중에 암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음식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엔 크게 3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 지방이 너무 많은 음식. 사람이 살면서 어느 정도 지방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나친 지방, 특히 고기 속에 하얗게 박혀있는 지방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보게 되는 고급 소고기, 일명 2+ 등급이라고 불리는 고기의 경우 지방이 많을수록 맛이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고소한 맛 뒤에는 우리 몸에 해로운 성분들이 숨어 있습니다. 지방이 몸 안에 많아지면 몸속 호르몬 균형이 깨지기 쉽고 그 결과로 유방 주변에 혹이 생기거나 암세포가 자라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지방을 잘 태우지 못하기 때문에 몸에 쌓이기만 하죠. 두 번째 원인, 젖소에서 만든 유제품, 우유, 요거트, 치즈. 이런 음식은 건강에 좋다고 광고도 많이 나오고 병원에서도 칼슘 보충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젖소는 사람과 달리 호르몬 주사를 맞으며 짜낸 젖을 우리가 먹게 됩니다. 특히 그 젖으로 만든 유제품엔 몸 안에서 여성 호르몬처럼 작용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방암과 깊은 관련이 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요거트나 치즈는 대부분 지방이 많고 거기에 설탕까지 들어간 제품이 많기 때문에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원인, 불에 탄 음식과 가공육. 고기를 태워서 먹으면 고소하고 쫄깃한 맛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에 직접 닿아서 탄 음식은 우리 몸속에서 독처럼 작용하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은 세포를 망가뜨리고 그 틈으로 암세포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햄이나 소시지처럼 가공된 고기입니다. 이런 음식엔 오래 보관하기 위한 화학 성분, 예를 들어 아질산나트륨이 들어갑니다. 이게 몸 안에서 변하면서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가장 나쁜 조합이 뭔지 아십니까? 불에 태운 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유방암의 위험은 두세 배 이상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법은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몇 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안 좋은 것부터 멀리하는 식단이 중요합니다. 첫째, 고기 먹는 양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하루에 고기를 꼭 드셔야 한다면 손바닥 반만큼 50지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고기를 태우지 않는 것입니다. 지글지글 센 불에 굽지 말고 찜, 삶기, 약한 불 조리를 활용하세요. 구워 드시더라도 갈색 정도에서 불을 끄는 습관을 들이세요. 탄 부위는 잘라내고 드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유제품은 되도록 줄이고 대체하세요. 우유가 꼭 필요하다면 검은 콩 두유나 아몬드 우유처럼 식물에서 추출한 음료로 바꿔보세요. 치즈가 먹고 싶다면 가공 치즈 대신 소량의 천연 숙성 치즈를 드시는 게 낫습니다. 요거트는 무가당 플레인 제품을 선택하고 설탕이나 시럽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십시오. 셋째, 햄 소시지 대신 삶은 계란이나 두부 반찬. 아침 식사로 햄 대신 삶은 계란, 소시지 대신 부침 두부나 나물 반찬으로 바꿔보세요. 조금만 익숙해지면 속도 덜 더부룩하고 배도 편안합니다. 무엇보다 이 음식들은 암세포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넷째, 물을 매일 6잔에서 8잔 이상 드세요. 우리 몸속 독소는 물을 통해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암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몸 안에 오래 남아있게 됩니다.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다섯째, 식사 속도를 천천히 정해진 시간에. 빨리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혈당이 확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간식 욕구가 폭발합니다. 이런 간식 중에는 설탕과 지방이 섞인 음식이 많기 때문에 암세포가 활동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천천히 20분 이상 시간을 들여 식사해 보세요. 몸의 염증 반응이 줄고 면역도 자연히 올라갑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이런 식단 변화와 생활 습관을 실제로 실천한 분들의 사례를 통해 유방암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유방암 환자들 중 기억에 깊이 남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특별한 지병 없이 평소 건강을 나름대로 신경 쓰던 분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그 뒤로 저와 함께 식생활부터 하나씩 바꿔가며 회복의 과정을 밟아갔던 분들이지요. 먼저 66세 여성 환자입니다. 남편과 단둘이 생활하며 늘 깔끔하게 사시던 분이었죠. 이분은 우유와 치즈를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드셨고 1등급 소고기를 정기적으로 택배로 주문해 드셨습니다. 진단 당시엔 이기였고 항암 치료와 병행해 제가 제시한 저지방 채소 위주 식단으로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매일 30분 걷기, 계단 이용, 물 8잔 이상 섭취, 그리고 유제품을 전부 중단하고 대신 검은 콩 두유를 드시게 했습니다. 3개월 만에 체중이 5kg 줄었고 통증과 붓기가 많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환자는 72세 여성분입니다. 이분은 평소 간단하게 소시지와 빵, 요거트로 식사를 때우셨는데 일기 유방암 진단을 받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가공육과 액상과당이 든 음료가 문제였죠. 제가 추천한 방식대로 소시지 대신 삶은 계란, 빵 대신 오트밀죽과 김치, 요거트 대신 무가당 두유를 드시도록 했고 아침 햇빛 노출과 명상 수면법도 실천하셨습니다. 재진 때는 표정부터 달라져 있었고 입맛이 바뀌니 삶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또 한 분은 68세 여성으로 오랫동안 치즈와 햄으로 만든 샌드위치를 매일 점심으로 드셨던 분입니다. 3기 판정을 받았고 방사선 치료 중에도 식단을 놓지 않고 계셨는데 제가 햄을 끊고 된장국, 생채소, 현미밥 중심으로 밥상을 바꾸자고 말씀드렸고 며칠은 힘들었지만 이후 체력 회복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소화가 잘 되고 변비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시더군요. 제가 지켜본 바로는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입에 넣는 음식이 곧 약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가 회복의 갈림길을 만든다는 걸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항상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환자분들이 식습관을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자주 마주치는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노력은 하시지만 방법이 조금 어긋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고기 끊기입니다. 고기를 줄이는 건 중요하지만 단백질 섭취 자체를 끊어선 안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근육량이 쉽게 줄기 때문에 삶은 계란, 두부, 콩, 생선 같은 지방이 적고 흡수 잘 되는 단백질은 매일 일정량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암 재발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생채소만 먹는 게 좋다는 오해입니다. 물론 채소는 좋습니다. 하지만 노년층의 소화기관은 위산이 줄어들어 생채소만 먹으면 배에 가스가 차거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데치거나 들기름 살짝 두르고 볶아서 드시면 소화가 더 잘 되고 영양 흡수도 높아집니다. 물 섭취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건 좋지만 한 번에 많이 들이키는 건 금물입니다. 특히 신장이 약한 분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은 한 번에 한 컵 이상 마시는 걸 피하고 2시간 간격으로 나눠서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물만 많이 마신다고 해서 몸속 독소가 다 빠지는 건 아닙니다. 배뇨가 원활해야 하고 짠 음식과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는 게 우선입니다. 또 하나, 운동에 대한 오해도 많습니다. 암 환자는 쉬는 게 먼저 아니냐고들 하시는데 지나치게 안 움직이면 림프 순환이 나빠지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운동이란 건 무조건 헬스장 가서 뛰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방 안에서 제자리 걸음 10분,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층 오르기, 이런 것도 훌륭한 운동입니다. 단, 운동 전에는 수분을 꼭 보충하고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시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좋다는 것만 골라 먹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마늘, 생강, 생천국장, 홍삼. 하나하나 따지면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지나치게 많이 자주 중복해서 먹으면 간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특히 항암 치료 중인 분은 민간요법보다는 전문의가 조언한 식단을 중심으로 규칙적인 섭취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유방암 예방에서 식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일상의 리듬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마무리하느냐, 무엇에 시간을 쓰고 어떻게 몸을 쉬게 하느냐에 따라 몸속 면역력과 회복력은 크게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아침을 어떻게 여느냐가 핵심입니다. 햇볕이 비치는 시간에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낮이 왔다고 인식하고 면역세포와 호르몬이 제때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아침 기상 후 30분 이내 부드럽게 몸을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를 굽혔다 펴는 동작, 어깨 돌리기, 천천히 양팔 들어 올리기 같은 가벼운 전신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생활을 유지하면 몸은 스스로 균형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특히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는 것만으로도 밤사이 암세포 억제를 돕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잘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늦은 밤까지 불빛 아래 깨어 있으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TV와 휴대폰 화면을 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시간 줄이기도 중요합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혈액이 뭉치고 몸속 노폐물이 한 곳에 쌓여 염증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1시간에 한 번씩은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한번 털고 부엌, 베란다, 마당이라도 걷는 동선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움직임이 부족하면 장운동도 떨어지면서 변비가 오기 쉽고 이로 인해 독소가 체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전반적인 면역 기능도 저하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습관은 혼자 먹지 않기입니다. 같이 밥을 먹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은 정서적 안정감뿐 아니라 소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심장이 천천히 뛰고 위장은 안정된 상태에서 음식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시간을 하루 한 끼라도 만들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유방암과 식생활의 관계는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미 수차례 검증된 분야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대 예방의학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방암 환자의 절반 이상이 진단 전 수년간 고지방식, 유제품 과다 섭취, 육류 중심 식단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구에서는 고지방 유제품 섭취군이 유방암 발생 위험이 49% 높았다는 결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유방외과 조민정 교수는 최근 논문에서 유방암 생존율 향상을 위해 수술 이후에도 식단과 생활 습관을 적극적으로 교정해야 하며 특히 유제품, 붉은 고기, 가공육 섭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재발률 적감에 효과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국제암연구소는 이미 2015년부터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공식 지정했으며 붉은 육류도 가능성 있는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가능한 한 섭취량을 줄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한영양학회에서도 65세 이상 여성의 유방암 예방 수칙으로 저지방 식단, 하루 3가지 색깔 이상의 채소 섭취, 햇볕 노출과 규칙적인 걷기를 필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식품의 종류뿐 아니라 섭취 시간, 조리 방식, 식사 태도까지 질병의 발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식탁과 일상의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었길 바랍니다. 건강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은 정직하다. 그동안 해온 대로 지금 그 결과를 보여줄 뿐이다. 지금부터라도 실천하신다면 미래의 몸은 반드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채널 장수이빛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늘 옆에서 함께 하겠습니다.